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경기를 위해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능동적 집단지성이 새로운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목과 권력, 돈의 힘으로 부당하게 지배하고 약탈하던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공존하는 인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등 온갖 영역에서 힘의 격차를 이용해서 벌이는 폭력과 착취의 일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를 고치려는 그러한 치열한 노력이 폭넓게 진행 중입니다. 정치혁명에 이은 사회혁명, 문화혁명으로 우리는 한 발짝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전히 낡은 체제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최대의 지방정부지만 경기도의 정체성도, 경기인이라는 자부심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이라서 차별받고 서울이 아니라고 소외받으면서 안으로는 지역 격차에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구태 기득권 세력에게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들이 사적 이익에 눈이 멀어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정체되고 뒷걸음질 쳐온 경기도는 이제 구시대와 작별하고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경기를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제 삶의 경험과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제 이웃과 서민들의 아픈 현실이 그 꿈의 원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자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도, 시민운동가로서 구속을 감수하며 부정부패 고발에 나선 것도,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싸우며 수배의 고통을 감내한 것도, 또 형제 간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끊기 위해 애쓴 것도 모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깝고 먼 역사에서 공직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권한과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인한 지난 8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위한 청탁과 압력, 부패와 타협의 유혹이 늘 주위를 맴돌았지만 100만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이라는 초심을 내 다시 일깨워봤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따라 억강부약을 실천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는 성남, 모두가 선망하는 최고의 도시 성남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합니다. 성남에서 검증된 능력과 경험으로 모든 국민이 선망하고 31개 시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이재명이 16년 아성을 허물고 구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경기도를 탈환해 오겠습니다.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전국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성남에 이어 경기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의 모범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언제나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주인인 경기를 위해서 도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유사 상품, 가짜 앰뷸런스는 사라지고 불법 고리 사채와 도박, 임금 체불, 기술 탈취 같은 모든 탈법적 이익 추구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도민들은 불법 특권, 특혜, 편법이 사라진 공정한 경기도에서 법과 원칙, 상식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둘째, 31개 시군이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지만 국가와 서울 중심 정책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성장 발전의 과실을 고루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부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고 동부는 환경 보존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발맞춰서 경기도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산업과 벤처 기업의 요람으로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별한 손실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따라서 소외 지역도 교통, 인프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주기별, 영역별로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생존만을 위한 최소한의 소모성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보편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성남시는 1인당 예산이 다른 시보다 적지만 정부의 지원 대신에 주어진 자율권을 이용해서 부정부패, 예산 낭비, 세금 탈루를 없애고 정부와 싸워가면서 보편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복지와 지역 화폐를 결합한 골목경제,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은 도에서도 시행하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남의 교육, 복지, 보건, 환경, 경제, 일자리, 여성, 장애인, 보훈,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들도 시행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타고 걷는 것, 숨 쉬는 것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유해상품은 사라지고 환경 파괴와 미세먼지,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재해와 범죄는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째,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정부입니다. 도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이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로서 지방정부 경기도는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경기도를 평화와 경제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특히
분단의 현장인 경기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경기도를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전진 기지로 남북 교류 협력의 본무대로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안보 논리에 희생당하는 접경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대결 시대의 희생자인 변방이 아니라 평화 시대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새 나라가 나아가야 될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듯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민주당원 여러분,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 정명 1000년, 올해는 경기도의 이름을 쓴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1000년 경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 새로운 1000년 경기의 출발을 이재명과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경기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머지 두 후보들께서 도덕성 검증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도덕성 검증을 네.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 도덕성 검증은 두 후보가 요구하든 안 하든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과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처벌을 받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 성남시의 무상보육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경기도에서도 과연 먹힐 것이냐라는 의문이 가지고 있는데요. 무상보육? 그러니까 무상복지? 네, 무상복지. 네. 복지 정책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확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의 노동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부의 집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편 복지의 확대, 좀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또 나아가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되죠. 안 먹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먹힐 거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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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는 강원지도에서 많이 부모님께서 후세 계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불파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당원 지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의 당원 권리 당원이 최하 10만에서 15만 정도 될 텐데 10만, 15만 당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 저는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당원들이 저를 지지 덜 할 거라고 믿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공직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여전히 지금 도민의 그 도정 지지율이 50%를 오가고 있는 정도로 저는 훌륭하게 도정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능하고 역량 있는 남경필 지사 같은 분하고 경쟁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선 투표에 대한 요구가 예. 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저는 선수이고 선수는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룰을 정하고 관리하는 건 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결선 투표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뭐 당에서 정하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국 균일의 룰을 만드는 게 좋다. 이건 뭐 특정인의 이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후보들 간의 합의나 후보들의 뜻에 따르는 방식이 되면 후보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정하는 게 옳다. 또 당은 어느 지역 특정 후보 입장이 아니라 전국 균일 룰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부하신다는 거죠. 당에서는 지금 뭐 당에서 하면 뭐든지 받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선수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된다. 선생님 혹시 언제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하셨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시장 재선하고 재선 중반을 넘어가면서 성남에서 할 일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무래도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뭐 작년 정도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 끝나고 뭐그 즈음이라고 할게요. 네. 서울이나 우리 후보들이 미세먼지 난타전 벌이고 있는데 시장님만 좀 개입하시지 않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정책 발표 앞두고 계신지. 네. 일단 미세먼지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현안인데 첫째로는 이제 발생 원인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차 운행이라든지 또는 화력 발전소 또는 뭐 영세 생산업자들의 그 소각행위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좀 제거하고 좀 대중적 요법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과 경기 간의 미세먼지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이유는 일단 제가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권한이 있는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는 안 하고 자꾸 남의 얘기를 서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은 경유버스를 다 없앴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근데 경기도는 경유버스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런 원인 제거를 좀 충실히 해야 되고, 근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안을 내고 집행해야죠. 이번에 경기지사 당선되시면 5년 후에 대선 출마를 하실 건가요? 저는 공직을 하면서 그 공직을 다른 공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불려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의무인 것이지,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민들이 준 권한, 그다음에 영향력,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걸 예를 들면 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배신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아직 취임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다음 대선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 자신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저 자신의 정치적 진로도 뭐 넓게 열어주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선 얘기는 좀 다음 대선 얘기는 너무 섣부를 뿐만 아니라 또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형 관련해가지고 경기북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경기북도 군도 문제는 꽤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부는 군도 하자는 쪽도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경기도를 없애고 서울로 편입하자 뭐 이런 입장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군도 문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측면에서 좀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민들의 삶이 좀 개선되고 또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뭐 분도를 할 수도 있고 분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 조건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의회 구성이 그렇게 유리하거나 뭔가 우호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하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좀 더 규모가 커진 경기도의회와의 협력하는 방안이나 또는 이제 남기승배 지사의 그 경기도 연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시거나 보장합니까? 저는 뭐 남경필 지사께서 다수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권한을 나누면서 한 연정은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도 받아야 되겠죠.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둘 다 좋아해서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경쟁이냐 플러스 경쟁이냐가 중요한데 못하게 하기 경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된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두 가지가 충돌하면 적절히 타협하면 뭐든지 이제 긍정적 결과, 포지티브한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반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얼마를 덜 할까를 타협할 수는 없죠. 얼마를 덜 할까를 타협하는 것은 얼마만큼 주인의 뜻을 배신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 유권자, 주권자의 힘으로 관철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남시에서는 소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런 합리적 타협, 예를 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타협해서 하자라고 하는 제 제안이 계속 거부됐고 오로지 뭘 얼마를 덜 할 것이냐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힘으로 관철해내는 과정에서 조금 좀 갈등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민주주의의 일부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만약 경기도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말씀이라면 저는 일단 경기도가 여대 야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성남 같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소수가 될 수도 있는 야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을 하겠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야당도 도민의 선택을 받은 또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고 저도 대리인이고 또 서로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표하는 도민의 의견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더 나을지 선택해야 된다면 도민에게 묻고 또 타협해야 된다면 그들도 원하는 걸 하고 우리도 원하는 걸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뭐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